옛날 한옛날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느 마을에 토끼처럼 귀여운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최승철, 세븐틴의 총괄 리더 에스쿱스가 될 아이랍니다. 어린 시절 너무 활발했던 에스쿱스는 어머니가 눈을 감았다 뜨면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고 무릎에는 항상 상처가 있던 아이였어요. 가족들과 떨어져 할머니와 함께 살기도 했지만 언제나 밝고 애교 많은 막내였죠. 활발한 만큼 운동도 잘했던 에스쿱스는 초등학교 때 하고 싶었던 것은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나 학교에 적어낸 꿈은 인기 좋은 톱스타 연예인. 사실 이 꿈은 에스쿱스가 적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에스쿱스가 막연하게 운동이 좋아서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장래희망이라고 하기엔 부족했었죠. 그래서 학교에서 장래희망을 적어내라고 할 때 빈칸으로 냈었는데 에스쿱스를 예뻐하고 항상 잘생겼다고 말해주던 선생님이 쿱스 대신 인기 좋은 톱스타 연예인이라고 적어주셨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에스쿱스는 자신이 정말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운동을 잘하던 에스쿱스는 중학생 때 친구들과 축구대회를 나가기로 했어요. 매일 학교 끝난 뒤 연습을 하며 열심히 대회를 준비했죠. 그러나 하루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축구가 하기 싫었어요. 왠지 친구들에게 잡히면 어쩔 수 없이 축구를 해야 될 것 같았던 에스쿱스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몰래 뒷문으로 잽싸게 도망쳤죠. 그러다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플레디스의 캐스팅 매니저였죠. 너무 잘생긴 에스쿱스를 본 캐스팅 매니저는 다급하게 붙잡으며 소속사가 있는지 물어보았답니다. 그러나 소속사가 뭔지도 몰랐던 에스쿱스, 이게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명함을 받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캐스팅되었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야 그거 사기야 너가 무슨 이라고 말하셨죠. 아버지의 말에 빠르게 수긍한 에스쿱스는 금방 이 사실을 잊어버렸답니다. 내일 5시까지 오디션 보러 와달라는 캐스팅 매니저의 말과 함께 말이죠. 다음날 학교가 끝나고 축구를 하다가 친구들과 오락실을 간 에스쿱스. 플레디스에서는 오지 않는 에스쿱스에게 전화를 하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스쿱스는 왜 안 오냐는 플레디스의 직원에게 알겠어요 일단 갈게요 라고 말하고는 가지 않으려고 했죠. 같이 오락하던 친구가 궁금해하자 무슨 내가 오디션이야 아빠가 사기래 라고 말한 에스쿱스였지만 친구가 그래도 같이 한번 가보자 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오디션장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에스쿱스와 아버지의 생각과는 달리 플레디스의 캐스팅은 사기가 아니었어요. 당시 랩을 좋아하던 에스쿱스는 오디션장에서 랩을 하고 싶었지만 오디션 심사위원이 시킨 것은 노래였죠. 학교 축제에 나갈 정도로 어느 정도 노래를 잘하던 에스쿱스는 오디션에서 시키는 대로 먼데이 키즈의 남자야를 불렀어요. 춤도 물어봤지만 솔직하게 춤은 못 춘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에스쿱스의 오디션을 본 플레디스는 영상을 보며 회의를 시작했어요. 합격을 결정하기까지 무려 2에서 3주나 걸렸죠. 결국 남자다운 비주얼의 에스쿱스를 포기할 수 없었던 플레디스는 에스쿱스에게 서울에서 직접 보고 싶다고 합격 전화를 했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올라온 에스쿱스. 직접 보니 더욱 마음에 들 소속사는 에스쿱스의 아버지에게 오늘부터 바로 연습시켜도 되냐고 물어봤죠. 에스쿱스는 아버지에게 싫다는 눈치를 보냈지만 아버지는 네 하고는 홀로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에스쿱스는 그날부로 연습생이 되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죠. 에스쿱스는 생각보다 빨리 데뷔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플레디스는 뉴이스트와 함께 쌍둥이 그룹 템페스트를 데뷔시키려고 했었죠. 그룹 이름과 함께 공식 팬카페까지 생기며 금방 데뷔할 줄 알았지만 결국 데뷔 계획이 무산되며 눈물을 흘려야 했답니다. 그렇게 에스쿱스가 소속사에서 붕 떠있는 동안 플레디스는 세븐틴TV라는 또 다른 데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실시간 방송으로 연습생들의 생활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죠. 많은 연습생들이 방출되고 합류하는 리얼 데뷔 서바이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쿱스도 세븐틴TV 시즌2에 합류하게 되며 데뷔 서바이벌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무려 5시즌이나 진행되는 동안 몇 번이나 데뷔가 무산되는 일을 겪어야 했던 에스쿱스. 마치 다음날 데뷔할 것처럼 2년이 넘는 시간을 버텨야 했죠. 함께 의지했던 친구가 결국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에스쿱스도 무너져가기 시작했어요. 힘들다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던 에스쿱스는 데뷔가 계속 엎어지자 아버지에게 전화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역시 이런 아들의 모습에 그만하라며 에스쿱스를 데리러 서울로 올라오셨죠. 오랜만에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으며 에스쿱스는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할머니의 별일 없냐라는 말에 에스쿱스는 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가수가 된다고 좋아하던 할머니의 기대를 도저히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에스쿱스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했어요.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버텼던 시간은 보상받을 수 있었죠. 2015년 드디어 데뷔가 확정된 세븐틴. 에스쿱스는 가장 긴 시간 연습생으로 버텨왔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13명 멤버들의 총괄 리더가 되어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에스쿱스에게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죠. 바로 할머니의 건강 악화였어요. 데뷔 한 달 전 데뷔 준비로 한창 바쁠 에스쿱스가 신경 쓰지 않도록 가족들이 비밀로 하고 있었지만 너무 위독하셔서 결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할머니 손에서 자랐던 에스쿱스는 죄책감에 데뷔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할머니 곁에 있으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히도 할머니의 수술이 잘 되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은 에스쿱스. 이제 연습생으로서 남은 것은 눈앞에 다가온 데뷔뿐이었어요. 13명의 멤버, 3개의 유닛, 그리고 하나의 팀, 세븐틴의 리더로 데뷔한 에스쿱스. 오랜 기간 세븐틴 TV로 힘들었던 시간들은 그만큼 단단해진 캐럿들로 돌아와 데뷔부터 더욱 멋지게 날아오를 수 있었어요. 데뷔하자마자 엄청난 음반 판매량을 보이며 각종 신인상을 휩쓸더니 매년 자체 음반 판매량을 갱신하며 시상식 본상에 항상 이름을 올렸죠. 노래부터 춤까지 모두 자체 제작하는 세븐틴은 항상 좋은 노래들로 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줬어요. 그 결과 2020년 발매한 행가래는 첫 밀리언셀러를 달성했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앨범을 낸 세븐틴은 무려 4번 연속 밀리언셀러에 등극하는 엄청난 인기를 보여줬답니다. 성적뿐만 아니라 세븐틴이란 팀으로서의 결속력도 많은 아이돌들의 기감이 되었어요. 멤버 간의 유대, 그리고 회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국적 아이돌 그룹 중 인원 변동 없이 전원 재계약에 성공하는 최초의 그룹이 되었죠. 이렇게 세븐틴이 그룹으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에는 총괄 리더 에스쿱스가 있었어요. 사실 에스쿱스가 처음 리더를 맡았을 때는 자신이 리더로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집에서 막내로 귀여움받으며 자라온 에스쿱스이기에 성격 자체가 사람들을 이끌거나 나서서 무언가를 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소속사는 그동안 성실하게 버텨온 에스쿱스를 믿었기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하며 에스쿱스에게 리더를 맡겼답니다. 연습생 시절에는 무서운 리더였어요. 매니저가 깨워도 잘 못 일어나던 멤버들이 에스쿱스의 일어나 한마디면 전부 단번에 일어날 정도였죠. 연습할 때에는 혼내기도 하는 무서운 리더였지만 회사에서 뭐라고 하는 것을 모두 막아주는 든든한 리더이기도 했답니다. 데뷔 후에는 무서운 위험은 사라진 듯 하지만 여전히 멤버들이 의지하는 리더예요. 멤버들의 멋진 능력을 믿고 있기에 자신의 의견보다는 멤버들의 의견을 밀어주고 항상 멤버들이 우선인 멋진 리더 에스쿱스. 이런 리더가 있기에 멤버들과 캐럿들은 세븐틴이 항상 함께할 거란 것을 믿고 있답니다. 연습생 시절 불안해하는 멤버들에게 내가 망하게 둘 것 같아? 라고 말하던 에스쿱스는 정말로 그 말을 지켜내는 모습으로 세븐틴 멤버들 그리고 캐럿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오늘의 8분 동화 대장토끼 에스쿱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캐럿들을 항상 설레게 하는 에스쿱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또한 듣고 싶은 아이돌 동화가 있다면 이메일과 댓글로 신청해주시고요. K-POP 팬들이 이야기하며 놀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니 상세 설명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